안녕하세요. 사주의 품격 소천입니다. 오늘은 병화의 재상론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게요. 병화라는 불은 양의 정신으로서 병화는 무궁무진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화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병화는 해자 축월에는 얼음을 해동시키고 병화는 잠룡은 무룡이니라 하였으니 대인이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언제 나가야 할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병화는 폭이 넓고 크다라고 정리할게요. 병화는 부드럽게 있다가 자기의 시기가 와야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고요. 임수는 강하지만 병화는 정한다. 그랬어요. 만일에 임수와 병화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은 병임칠살에서 자연이 발생하고 칠살이 중화되면 대기라다고 했어요. 이 말은 비록 물과 불이지만 중화가 되면은 크나큰 일이 있고 중화가 되지 않으면 물과 불이 싸우게 되니 잘 살펴야 되겠고요. 병화는 정신이기에 없는 것이 되며 가두어 두게 되면은 발전이 없게 되고요. 그러나 통하면은 맹렬하게 위로 솟구치는 역할을 하며 추절에는 서리를 능히 해동하고 신유술월에는 금을 능히 다스리며 금이 왕에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 되네요. 그리고 병화는 청간에 신금을 만나면 편안하게 부드러워지며 이때는 신금과 병화가 1대1이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청간에 신금이 약할 때 병화와 화합을 하면은 금을 극할 것 같지만은 화평해지는 것인데요. 동등한 이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지에 인목이나 오화가 있을 때는 신금은 써먹지 못하는 쇳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격이 되고요. 병화는 무기의 토를 만나면 타신을 해하지 않는 것이며 화생토, 토생금 하여 금을 생하니 금을 해하지도 않고 목도 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유는 기토는 음토로서 습기가 있고 무토는 토생금을 하기 때문이고요. 병화는 임계수를 만나도 목에게 구원을 청하지 않는 토로서 수를 극하고 이 말은 천간에 무기의 토가 있을 때에는 아주 좋다는 뜻이 되겠고요. 목한테 구원하지 않으면 무토가 무임칠살로 수를 제압하기 때문이며 목생화를 하지 않아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또한 무토는 계수와 합하면서 병화는 약해지는데 그러나 구원받을 정도는 아니다. 계수가 있으면 구원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요. 한마디로 두려울 게 없다. 그만큼 크고 강하다. 병화는 이러나 저러나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병화는 염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인호술이 있으면은 능히 갑인의 목도 태우고 통나무도 태운다는 뜻인데요. 수기가 없으면 사목이었을 때 염산격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가뭄의 정자나무인데 월령이 인월이면 술을 그리워한다. 목화격이 되지만 술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목이 약할 때에는 염산격이 되므로 간목은 땔감이 되니
이 뜻은 목이 타버렸으니 목이 있어도 화로 취급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목화 통명격이란 목도 근기가 있고 화도 근기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고요. 목생화, 화생토로 너그럽고 오행이 적이 없어요. 어떤 오행이 와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약한 금은 아주 이때도 해롭습니다. 병화가 목이 사절지로 행하면 죽은 나무이니 영고치 못하고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울로가 사절지로 갈 때에는 안정이 안 되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목이 태다 해도 잔병치레를 하고 명예가 없으며 병화가 있는데 목이 태다 해도 잔병치레를 하고 명예가 없다는 뜻이 되고요. 이때는 천해진 것이니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또한 목이 죽어서 불이 성렬하거나 목이 많아 화가 멸하면 목이 많아서 화가 약하면 연기만 펄펄 나겠죠. 이 연기만 나는 격이니 나무는 뜨겁고 괴롭다. 이때는 청격이 되고 자식궁이 덜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는 목으로 재상을 삼게 되지만 병화는 지지에 암장된 목을 필요로 한다. 이때는 진토, 미토가 좋을 것이고 해수는 기신이 되는 것이며 목화가 많이 있고 사대사 똑같이 있을 때 이때는 해수를 용신을 하면 대기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천을기가 되는데 해수가 천을기가 아니라도 이때는 천을기 격의 노릇을 한다. 그래서 수운에 기하게 된다는 이런 뜻이고요. 목화사주에는 해수가 오면 정격이 되는 것이니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또 금이 가장 꺼리는 것은 금은 자수에서 사지가 되며 얼음이 되니 물에서 첫 번째로 상하고 두 번째로 불에서 상하는데 또한 물에서 첫 번째 빛나고 두 번째 불에서 상하게 되겠죠. 금이 화를 만나면은 화는 금을 능히 용해시키며 약한 수를 만나면은 중화가 되니 기라고 계수가 없으면은 사화에서 장생을 못하고 계수가 없으면 타져버려서 쓸모가 없이 되어버린다 이 뜻이 되는데요. 불에 금을 달고 가지고 적은 물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서 달구고 다시 빼서 달구고 하면은 쓸모 있는 물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해수는 목을 장생시키지만 토가 없으면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해수에서도 장생을 못한다. 이유는 뿌리가 없으므로 목장생해를 못하게 되고요. 또한 경금은 개수를 만나면 사화에서 장생하여 재생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건강 문제를 짚고 넘어가 봅시다. 목은 우리 사람에게는 간이 되고요. 화는 심장이며 수는 방광이나 신장이며 토는 위, 대장 쪽이 되고 금은 폐나 뇌, 머리 쪽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크게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병화가 봄에 태어나서 인묘진이 있고 또 목이 있으면 목이 또 오는 것을 꺼려하고요. 병화가 여름이면 토를 만나면 토왕절이라서 화가 왕한 것을 꺼리는데 이때는 염상격으로 되므로 주의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오행이나 사주를 적당하게 와서 적당한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종격이 있는데 이때는 윤화격이 되며
병화는 종이 아름다워진다. 종을 하여서 병화가 아름답게 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겨울에는 차라리 종격이 되면 대기라겠고요.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면은 화가 태왕할 때 너무 건조하여 금이 상하고 병화가 신유월이면 지지신유월 7월 8월을 말하겠어요. 지장간에 있는 병화를 써야 길하게 되는데 지장간에 있는 병화는 임목이나 사화를 용신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사 중에 병화는 병무로운 사하여 금이 장생하고 금이 손상되지 않으며 더 귀하게 될라치면은 개수를 만나야 금은 빛이 나고 이때의 개수는 관록이 되는 것이며 지지에 암장된 것도 금을 살리기 위함이니 사신 합에 사유축 금구간이 금이 빛나게 되고 지지의 사화가 용신이 되면은 기하게 되니 사주가 상격이라고 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습토를 만나면은 화의 기가 설기되니 목이 용신인데 목이 사절지에 있으면 화는 오래가지 못하므로 죽은 나무가 되며 뗄감이 바닥이 나버리는 이치가 되니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겠죠. 또한 지지에 갑신의류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신약하여 쓸 수가 없게 되며 또한 병화가 봄에 태어나서 또 목이 온다면 목이 다해서 화가 멸하게 되고요. 이때는 미치광이처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요. 집안이 아주 시끄럽게 된 것 같네요. 만일에 목일주에 토가 많으면 죄다 신약이 되는데 이때는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으면서도 아주 속이 좁아요. 토는 너그럽다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토가 뭉쳐 있어도 속이 좁고요. 토가 약해도 속이 좁고요. 그래서 잘 훑어봐야 될 것 같네요. 병화에 금이 많아도 똑같은 제다신약이지만 이때는 금이 무디어서 병화가 있고 금이 많았을 때 이때에도 제다신약이 되는데 토가 많아서 제다신약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좋게 말하자면은 금이 많았을 때는 너그럽다고 하지만은 아주 게으르고 성격이 고약하고요. 좀 미련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금이 뭉쳐 있으면 좀 둔하게 보이죠. 이런 뜻을 말하겠어요. 동절의 화는 목으로 화를 생하고 해자축월에는 천간에 임괴수는 살이 되니 꺼려하고 목이 젖어 있으니 인간근심이나 신병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면은 인성용신이 병이 되니 어머니의 덕이 없고 아니면 조실 부모를 하여 타양살이를 하고요. 형제의 덕이 없고 목 때문에 종이 어려우니 부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꼴이 되므로 타양이나 외국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러나 저러나 외롭기는 마찬가지지만 외국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주 좋겠어요. 병화가 신유월에는 사화를 용신하면 기라고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목이 용신인데 목이 살아있어야 하고 운세에는 화토운이 길하게 되고요. 화생토하고 토국수를 하니까요. 또한 병화는 양이 되지만 종격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종을 하여 윤화격이 되면 아름다운 종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병화는 갑인이 있어도 화가 많으면 목각격이 아니고 염상격이 될 수 있는데 인월이 아닐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 이것으로 사주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쉽게 말하자면은 배추를 갖다가 소금에 절여놨을 뿐이에요. 이 약문은 김치를 담으려면 당당 멀었겠죠. 천간지지도 중하지만은 1월에 생하였는지 2월에 생하였는지 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학문이므로 섣불리 말할 수 없으니 한 가지 한 가지 두고 설명드려 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세요.